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보시면 인사이더 셀이라고 회사 내에서 이 주식을 파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지금 2019년,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마켓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때는 이 회사 내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 말 정도 됐는데 0.22 비율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회사 내에서 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은 이 금지가 됐고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지만 그래도 회사 내에서 이렇게 인사이더 세일이라고 회사 내에서 파는 게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줄 것은 Personal Saving Rate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 비율이에요. 이 저축 비율이 계속해서 폭발을 했죠. 폭발 수준은 언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모았죠. 엄청나게 모아서 2020년 4월쯤에는 33.8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못 가고 뭐 해외여행도 못 가고 밖에서 친구 만나는 것까지 거르했던 그런 분위기니까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계속해서 저금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비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최하수순으로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축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토탈 뎨 밸런스라고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모기지가 아닌 다른 빚, 그러니까 신용카드 빚 그런 것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 파란색 선은 하우징 뎨, 그러니까 모기지, 이 하우스, 집 때문에 빚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최신 가계부채비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가계부채가 2022년 3월에 2.2%가 상승한 3,510달러. 그리고 신용카드 잔액이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작년 20년 동안 돌아봤을 때 가장 큰 규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빚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그리고 저축하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빚은 늘어나고 있고, 이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할 수도 있고 암울함을 예측할 수도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2023년 1월달을 대비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가 예상한 10배 이상이 이 사람들이 직장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 뜻은 지금 이 연준 기준에 있어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지 경기가 침착하게 가라앉는데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 연준이 원하는 그 정책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바라는 건 어떤 곡선이냐면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 뉴질랜드 경제학자가 계속해서 공하는 이 곡선이에요. 이 곡선은 어떤 걸 뜻하냐면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약 1980년 이후로 이게 맞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똑같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뒤죽박죽하고 이 곡선이 맞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1980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맞곤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이 원하는 것은 실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실업률이 잡히지 않고 의외로 많은 상점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미국만 해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진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경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이 캐시 유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필립스 곡선이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실추할 수도 있다. 연준이 지금 원하는 지표는
필립스 곡선인데 이것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높은 실업률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뜻하긴 한데 더 이상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일 있을 CPI 지수가 나오는데 이 CPI 지수가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나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다. 마켓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비율이 다시 한번 낮게 나온다면 그 뜻은 연준이 지지하고 있는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업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잡고 있다. 그러므로 연준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금리 인상, 그러므로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있을 북미 시간으로는 14일 아침 8시 30분 이 동부 시간으로 기준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약 10시 반에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지표에 따르면 굉장히 앞으로 마켓이 우울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회사 내에서 팔고 있고 사람들은 저축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준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또한 높게 나온다면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줄 것이고요. 만약에 다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연준이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필립스 곡선 그러니까 높은 실업률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라는 게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경제를 훑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내일 다시 한번 나올 CPI, 인플레이션 지수 그 비율이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반복을 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비율이 나오고 경제 상황을 이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